이 편지는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인용되지 않으며 위대한 분석 심리학자의 작업에 평생을 바친 이들조차 이 편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단지 닫힌 문 뒤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 사이에서 말이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원형, 아르케타입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 그리고 영혼을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로 여겼던 인물 칼 구스타프 융. 그는 임상적으로 사망한 순간을 경험했고 그 후 자신이 본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일반적인 틀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1984년 봄 융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상태는 매우 위중했고 의사들은 심정지를 기록했습니다. 몇 분간 완전한 정적. 융에 따르면 바로 그 몇 분간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H라는 이니셜로만 언급된 스위스의 한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경험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한 개인 소장품 속에서 발견됐고 그것도 다 늙은 손자가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사본을 전달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구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는 푸른 구체를 보았습니다. 나사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은 행성. 물론 당시엔 그런 사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구임을 알았지만 그것은 멀고도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계속 더 멀리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조차 숨을 멈추게 만듭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고대의 사원 같았지만 빛으로 새겨진 듯한 형태였습니다.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빛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진정한 자아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지만 위엄과 친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흐름처럼 전달된 생각들이 융을 가득 채우며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삶은 인격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학교라는 사실을. 죽음 너머에는 끝이 아닌 하나의 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순간 마치 무거운 먼지가 낀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조금만 더 열리면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하지만 융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가슴을 누르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본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비밀로 했을까요?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1940년대에는 세상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자였던 그는 신비주의자로 몰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업적 인생 전체가 단 하나의 고백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나를 미쳤다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진실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 바젤의 한 개인 보관소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 너머에서 보낸 고백입니다. 융은 자신만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사한 체험을 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고대 신화 환자들의 꿈 무속인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해서 같은 장소, 바로 그 빛의 사원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세계 사이의 공간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그의 공식 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는 과연 단순한 은유를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생과 사의 경계에 존재하는 진짜 장소에 대해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편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생에서 본 적 없는 얼굴들을 보았지만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었어요. 한 사람은 내 아버지였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생각들은 투명해졌고 나는 나의 인생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인생 너머에 나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완전한 인식기라 표현했습니다. 말도 상징도 없는, 오직 오류 없는 순수한 지식만이 존재하는 상태. 하지만 그 다음이 더욱 신비롭습니다. 그는 돌아오기 전 미래의 비전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병실로 돌아온 뒤 열에 시달리며 적은 메모들을 통해 그것이 먼 미래의 인류에 대한 이미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해방뿐만 아니라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의 얇은 막이 찢어질 때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미쳐버릴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깨어날 수도 있다고. 예언처럼 들리시나요? 경고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는 이 편지를 출판하지 않았고 불태울까도 고민했지만 결국 조건을 달아 남겨두었습니다. 세상이 문턱에 가까워졌을 때만 읽혀지게 하라. 그리고 지금 거의 8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문턱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융기 본 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그는 그 비전의 끝을 묘사할 때 목소리를 떨었을까요? 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유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기였지만 이 편지에서만큼은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미래를 그림자 없는 빛의 세계라고 묘사했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곳에는 깊이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묘사한 미래는 마치 반사되지 않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이 선명하며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은 세계.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이 투명해진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어떤 중요한 것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망각, 고통, 고뇌 모두 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없이는 영혼이 무게를 잃게 됩니다. 마치 융은 고통이 길의 일부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밤이 있어야 아침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듯이. 그리고 여전히 그 삶과 삶 사이의 공간에서 그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평화,
그곳에서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그 대답은 말이 아닌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뿌리는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고 그 꼭대기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지식이 아니다. 진실은 성장이다.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둠이 빛으로 변한 것이다.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어딘가를 강하게 두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발 남게 해주세요. 지상은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두려움과 고통, 혼란뿐입니다. 그러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힘으로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그는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1984년의 병실로, 약품 냄새와 소란스러운 현실 속으로.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자신의 시간이 있다. 그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체험을 암호처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을 수집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되 그의 후기 저서에는 그때의 경험이 울림처럼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모든 이가 아닌 찾는 이를 위한 열쇠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곳에 도달했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였는가? 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당신은 얼마나 당신 자신이 되었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이제 질문은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역할 두려움 습관 아래 껍질이 모두 벗겨진 후에도 남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융은 그 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본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체험 이후 융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돌아왔지만 나의 일부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밤중에 창밖 바람 같은 소리 속에서 누군가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해서 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는 연금술에서, 고대 그리스의 미스터리에서, 카발라에서 그 체계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체 밖에서 보았던 구조를 고대인들이 전하려 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그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편지의 한 구석에서 그는 아주 잠깐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 언급합니다. 문턱 너머 모든 것이 빛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켜보는 존재들이 있었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악마나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는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들의 기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융은 깨달았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고 그는 말하고 준비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스승이 아닙니다. 나는 경계에서 온 전령일 뿐입니다. 그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갑니다. 편지의 마지막 달락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필체. 그는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단어들 사이에는 암호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 부름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름은 마치 꿈속의 숨결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혼동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현실이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을 겪습니다. 질병상실 지워지지 않는 꿈, 혹은 혼자 있어도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 융은 말합니다. 그것이 초대입니다. 길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 문이 두드려질 때 당신은 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 조각으로 갑니다. 그 단편은 본문의 끝에 붙은 부록처럼 거의 바래진 작은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 몇 줄뿐이었지만 그 말들은 이 편지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지식이 아니다. 진실은 가면도 이름도 없이 마주하는 만남이다. 그 앞에서 모든 불필요한 것이 불타고 오직 당신이 본래부터 있던 존재만이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그런 만남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편지를 쓴 이후로 융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구했고 책을 썼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지는 종이 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경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묘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이 글은 학자나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글에 도달한 바로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삶과 죽음 사이에는 정말 얇은 장막이 존재하고 그 너머에는 어둠이 아니라 너무도 진실에서 외면하고 싶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면 융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십시오. 길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 있습니다. 그 후 8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나요? 혹은 그 반대로 우리는 더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스크린 속의 끝없는 경쟁과 속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융은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오면 장막은 얇아질 것이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고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 해방을 가져오는 진실은 먼저 마음을 태우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한 번이라도 본 자는 다시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없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침묵하려 해도 그 내면에서는 이미 종소리가 울리고 있으며 그 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침묵. 왜냐하면 이 편지는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껴지시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진짜 발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단지 그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의 길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었고 당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다면, 당신이 말없이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당신이 신앙인이든, 회의론자든, 혹은 단순한 호기심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다면 이미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단 한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영혼이 정말로 불멸이라면 나는 지금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누군가 저편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글이 당신의 내면 어딘가를 흔들었다면 그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혹은 단순히 하나의 표시만 남겨도 됩니다. 이 길을 따라오는 다음 사람들에게 그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로요.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요한 신호입니다.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길을 잃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비로소 조금씩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경계에서 다시 만납시다.